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나입니다. 안녕. 오늘은 다른 분들은 되게 많이 하시던데 저는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걸 해볼 거예요. 뷰티 유튜버 특성상, 그리고 저의 게으른 성격 탓에 공병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야무지게 바닥까지 싹싹 긁어서 사용한 공병템을 소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병을 모아봤어요.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색조부터 시작을 할게요. 색조는 진짜 공병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몇 개가 없어요. 그리고 색조라고 말하기도 조금 민망한데 이것들은 꾸준 구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얘 지긋지긋하시죠? 베네피트 구프프루프 3호 얘입니다. 다 썼어요. 안 나옵니다. 얘는 정말 꾸준히 계속 사용하고 있는, 선명하게 되게 잘 그려지면서도 이렇게 막 가장자리 이런 게 너무 인위적으로 표현이 안 되고 마일드하게 잘 풀어진다 그래야 되나? 부드럽게 잘 그려져서 네,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다음도 정말 지긋지긋하게 보여드렸을 거예요. 저의 꾸준 구매템 메이블린 하이퍼 샤프 라이너, 이 주황색. 이제 다 나오지 않아가지고 재구매를 한 다음에 얘는 버리려고요.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잘 번지는 눈이어가지고 펜슬이나 뭐 젤 아이라이너 이런 거 안 쓰고 붓펜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붓펜 애들은 너무 선명해서 우주 블랙 색깔이라던가 정말 너무 또렷하게 그려지고 너무 선명하고 손 떨림을 지진개 마냥 너무 이렇게 짜자자자자 전달을 해가지고 손이 조금만 떨려도 그게 다 삐죽삐죽삐죽하게 여기 아이라인으로 다 그려진단 말이에요. 저 그게 싫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대충 그려도 되게 자연스럽게 싹 그려지고 얇고 컬러도 너무 선명하지 않아가지고 붓펜치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컨트롤하기가 되게 쉬워가지고 붓펜을 사용하기 조금 어렵다 하시는 초보자분들께도 추천을 하고, 저처럼 좀 성격 우악스럽고 손이 야무지지 못해가지고 대충 팍팍 그리시는 분들께 굉장히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괜히 이거를 몇 년 동안 꾸준히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얘랑 투쿨포스쿨 아이라이너 두 개 가장 사랑하는 저의 붓펜 아이라이너입니다. 다음은 얘는 화장품은 아닌데 여름이 되고 했으니까 제가 공병 본 김에 오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얘 드리클로. 얘는 약이거든요? 다한증 약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국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처방전은 필요 없는 제품이라서 그냥 뭐 약국에서 드리클로 달라 그러면 주실 거예요. 얘는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건데 저는 다들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얘는 말씀드렸다시피 다한증 치료제고 근본적으로 다한증을 치료해주는 치료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한증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일시적으로 땀이 나는 걸 억제해주는 그런 임시 방편용?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여름에 우리 겨터파크가 열리잖아요? 곁땀 방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드란트용으로 사용을 한달까요? 그래서 저는 여름 되면은 겨드랑이에 땀이 아주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거든요. 특히 회색 반팔 입었다면 여기 흥건하게 젖고 이러잖아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 땀 나면 그냥 뭐 땀만 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냄새로 같이 나잖아요. 그런 상황을 기왕이면 미리 방지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을 한 거냐면 그 전날 밤에 샤워한 다음에 물기를 다 닦아낸 후에 얘를 이렇게 롤온 타입이거든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다시 깨끗하게 얘 발라줬던 거를 씻어내줍니다. 이거 안 씻어내면은 옷 입었을 때 그 옷이 변색이 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씻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면은 뽀송뽀송한 겨드랑이를, 뽀겨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날 하루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안 나요, 여러분. 뽀송뽀송. 요즘 무슨 겨드랑이 보톡스? 그래가지고 맞으면은 겨드랑이에서 땀 안 나게 해주는 그런 보톡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맞아보신 분 있으시면은 후기 좀 알려주세요. 제가 요새 그거에 좀 관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원래 겨드랑이에 땀이 안 났거든요? 근데 겨털 제모 레이저를 한 이후에 겨드랑이에서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털 밀고 사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공병 본 거 우리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수분 진정 라인 3남매. 왜 3남매냐면 얘네 둘 말고 비누도 있기 때문이죠. 얘네 진짜 이제 더 이상 제품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보여드린 제품들이죠. 이번에도 역시 공병이 나왔습니다. 꾸준히 사용을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네,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제품들이고요. 이 당근 패드는 이제 진짜 유명해졌더라고요. 얘가 안에 패드가 60장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패드가 지금 제가 탈탈 다 털어가지고 다 떠가지고 보여드릴 수 없지만 아시다시피 패드가 엄청 도톰해요.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얼굴에 붙여서 팩을 사용할 때는 이걸 반 띄어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60장이 반 띄어서 사용을 하니까 거의 2배로 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 양이 2배로 뿌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붙이는 팩으로 사용을 많이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톡톡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듯 사용을 하는데 그때는 반으로 가르지 않고 그냥 한 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거 그냥 사용을 했었는데 더워지니까 딱 샤워 들어가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샤워하고 나와서 꺼내서 얼굴에 붙여주고 드라이 딱 해주면은 건조함도 잡아주고 얼굴 열감도 내려주고 딱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크림도 공병이 나왔습니다. 이거 크림도 공병이 나왔는데 깔끔하게 싹 비웠죠? 많은 분들이 약간 패드는 딱 써보자마자 특징적인 부분이 눈에 띄니까 좋다 하는데 사실 쓰면 쓸수록 오 진국이다 싶은 게 이거 크림이거든요. 패드로 입덕을 해서 최애는 크림이 되는 그런 롤이랄까?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하얀 크림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젤 타입도 아니고 부드러우면서도 약간 쫀득쫀득한 그런 연유 같은 텍스처여가지고 딱 지금 같은 날씨에 빛을 볼 그런 크림이에요. 쿨링감도 되게 좋고 붉은기나 피지도 되게 잘 잡아줘가지고 산뜻하고 가벼운 크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젤 크림은 너무 가볍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좀 있다면 이 크림 이 용기가 이 입구 부분이 좀 좁아가지고 다 써갈 때쯤에 이 안쪽에 퍼내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튜브 타입으로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킨푸드 보고 있나요? 튜브 타입으로 내주세요. 다음 비누. 비누는 공병이 아니라 써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며칠 전에 새 거 뜯은 거를 인증을 할게요. 새 거 뜯었습니다. 제가 이 크림이나 패드는 그래도 그때 영상 이후로 그래도 한 2통씩은 썼거든요? 근데 이 비누는 그때 출시 전부터 쓰던 놈을 이제서야 하나를 다 썼어요. 그것도 진짜 맨날 손 씻고 얼굴 씻고 막 이렇게 계속 사용을 했는데 물러지지를 않아가지고 하나 사면 정말 오래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720시간을 숙성시켜서 만들었다 그랬나? 그래가지고 무르거나 뭉개지지 않아가지고 해프게 쓰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품은 또 진짜 잘 나.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비누 한번 쓰겠다고 막 거품망 써가지고 막 거품 내고 막 이런 거 진짜 귀찮잖아요. 그리고 거품망 한번 쓰고 나면은 다시 그거 말려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잖아요? 근데 얘는 거품이 진짜 잘 나서 좋았고 그리고 저는 비누는 지성 피부인 제 피부에서도 빠득빠득하게 얼굴을 약간 사막화 시킨다는 그런 편견이 있었는데 얘는 거품 안에서 에센셜 오일의 촉촉함이 좀 느껴지면서 다 씻은 후에는 막 빠득빠득 뽀득뽀득 이런 느낌이 아니고 개운하면서도 촉촉한 느낌이라서 야무지게 다 쓰고 하나 더 뜯었습니다. 다음은 얘 허스텔러 리틀 드롭스 딜라이트 핸드 키싱. 얘는 핸드크림인데요. 말이 핸드크림이지 핸드 세럼이에요. 지금 다 써가지고 텍스처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 핸드크림들 스탠다드한 핸드크림들 있잖아요. 그런 텍스처가 아니라 굉장히 묽고 정말 세럼, 에센스 같은 텍스처예요. 그래서 막 되게 자주 덧발라도 손에 너무 막 질펀하게 뭐 묻어나는 느낌도 아니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산뜻하면서도 촉촉하면서도 향도 되게 내추럴한 허브 향 나고 괜찮더라고요. 끈적임이나 유분감 느껴지지 않는데 되게 부드럽고 막 엄청나게 보습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면서 계속 사용해주기 좋았어요. 저는 이거 재구매했어요. 향도 좋고 일단 텍스처 자체가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핸드크림 중에서는 가격대도 좀 있는데 굉장히 예쁘게 빠르게 다 쓰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 그리고 제가 핸드크림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데 요새 제가 손이 너무 건조하고 손에 주름이 생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손만 보면은 아 내가 진짜 노화가 오고 있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진짜 유분감 많고 고보습의 핸드크림을 이거 말고요. 고보습의 핸드크림에다가 요새 잘 쓰고 있는 라네즈 레티놀 제품을 짜가지고 2개를 듬뿍 정말 듬뿍 손에다가 바르고 자고 있습니다. 레티놀이 주름에 좋잖아요.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 컨디션이 조금 좋더라고요. 이걸 제가 인스타에 썼더니 어떤 구독자분께서 자기는 거기에다가 이제 오일까지 추가를 해가지고 바르고 있다고. 진짜 손이 너무너무 건조하다 하시면은 유분감 많은 묵진한 고보습의 영양감 쩌는 그런 핸드크림에다가 레티놀 제품, 오일 섞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같이 보여드릴게요. 랑콤 제니피크 어드밴스드 제니피크 유스 액티베이팅 컨센트레이트 제니피크 더블 드롭 앰플. 제가 이거 사용하는 거를 유튜브에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제가 랑콤 제니피크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꾸준히 오래 사용을 했어요. 노출한 적이 없어서 그렇지
나름 제 화장대의 지방령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거의 10통 가까이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좋냐 이러면 약간 그 있잖아요. 피부 활력 좋아지고 컨디션 좋아지게 해주고 약간 푹 잔 듯한 느낌, 그런 걸 좋아지게 해주는, 텍스처 자체도 피부에 되게 부담 없이 샤르르 발리면서 보습감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미끄러지듯이 발리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백화점의 나름 고가 라인 브랜드 기초 제품 중에서 좋아하는 제품. 다음은 공병 본 거, 닥터자르트 바이탈 하이드라 솔루션 바이옴 에센스. 공병 또 봤습니다. 지긋지긋하시죠? 얘는 설명 패스할게요. 그냥 공병 봤다고, 또 봤다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나온 거 요거 이니스프리 링클 사이언스 스파 트리트먼트. 얘는 스파 트리트먼트인데요. 아이크림이랑 목크림 대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얘는 텍스처가 약간 점성 되게 많은 찌익하고 늘어나는 그런 텍스처거든요. 그리고 보습력도 되게 좋고 해가지고 그냥 어느 날 이니스프리 들어갔다가 텍스트 해보고서는 이거 눈이랑 목에 사용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눈이랑 목에다가 사용을 해주고 있는 제품인데 이거 꽤 사용한 지 오래됐어요. 고보습인데도 눈가에 사용했을 때 비릿종도 안 났고 대놓고 기능성 스파 트리트먼트에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이렇게 써있으니까 심리적인 안도감? 그리고 얘가 이니스프리에서 조금 고가 제품이에요.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로드샵에서 고가 라인이다. 그러면 이 라인에는 투자를 많이 했구나. 괜히 가격대를 얘만 좀 높게 잡은 게 아니겠거니 하는 그런 혼자만의 신뢰가 있습니다. 완전 라이트한 타입 아니고 그래도 좀 농축된 느낌의 크림이고 굉장히 약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점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린 분들이나 아니면 지성 피부 분들보다는 보습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쫀쫀하고 이래가지고 국소 부위에 팔자, 눈가, 이마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하는 제품이어가지고 저는 뭐 이거 쓰고 주름이 없어졌어요 막 이런 거보다는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격 대비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얘 더마토리 프로 트러블 모공 패드. 얘는 경선이가 추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본 패드인데 얘는 스킨푸드 당근 패드랑은 아예 다른 패드예요. 아예 완전 다른 패드. 얘는 패드도 엄청 얇고 전형적으로 그 각질 제거되면서 닦아내는 그 용도의 패드. 사용하면은 각질 정리도 되면서 되게 개운해지고 알코올 냄새도 좀 나면서 그런 애 있잖아요. 피부를 좀 소독해주는 그런 느낌의 패드랄까? 그래서 저는 여드름 짠 후에 한번 싹 닦아주는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해줬거든요. 피지 닦아내주고 각질 정리해주고 이럴 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원래 여드름 피부가 아닌데 갑자기 뭐가 막 올라왔다 이랬을 때 사용해주면 효과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안 후에도 뭔가 아직 얼굴이 찝찝하고 덜 닦인 것 같다 할 때 개운하게 이렇게 사용해주기 좋은 패드였어요. 뭔가 정말 딱 초창기 패드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초창기 그런 패드 느낌? 마지막 얘네들을 한꺼번에 소개를 할게요. 얘네 한꺼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코스알엑스 리얼 핏 비타민C 세럼, 순수 비타민C 저자극 항산화 앰플 세럼 라로슈포제, 하나는 아이오페더 비타민C 23, 크리니크 프레쉬 프레스드 데일리 부스터 위드 퓨어 비타민C 10%. 여기서 요즘 가장 잘 쓰고 있는 건 아이오페더 비타민C 23. 요거 예전에는 얘네 둘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보면 얘네는 비타민C가 10% 들어있는 애들이고 얘네는 비타민C 23%. 저는 예전에 10% 들어있는 애들을 위주로 쓰다가 요새는 좀 더 고함량인 애들로 넘어간 거고요. 비타민C는 처음부터 너무 고함량 쓰시면 피부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 낮은 함량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고함량으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비타민C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딱 봐도 순수 비타민C 고함량 농축으로 들어간 것 같은 애들은 효과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저도 막 굳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때는 몰라도 피부 확 뒤집어졌다가 빨갛게 자국 남았을 때 밤마다 비타민C 발라주면서 관리를 해주면은 그 붉은기가 빨리 아물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피부에 뭐 여드름 올라올 것 같다 이럴 때 비타민C 제품 써주면은 좀 덜 올라오더라고요. 비타민C 제품이 제 피부에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피부가 하얘진다 막 이런 거야 사실 뭐 피부톤이 조금 균일해지는 효과는 있겠지만 타고난 피부톤 자체가 바뀌지는 않으니까 전 비타민C 제품들을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저의 공병템이었습니다. 뿌듯하네요. 공병템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다니.
저거 모아두면서 언제 찍나 했는데 이제 미련 없이 보내줘야겠어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뿅.